다들 PGC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스 팬인데 와 진짜 젠지 경기력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교전은 물론이고 운영의 과정에서 빈틈이 없어요. 프로들도 사람인 만큼 큰 대회일수록 중요한 경기일수록 실수가 나오길 마련인데 보면서 정말 알파고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 이 팀을 밀어야만 하는지, 왜 이러한 동선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젠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낸 전략들과 원동력을 제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이 스크림 경험이 없는 일반 유저들인 만큼 최대한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지망생들에겐 좋은 수업이, 일반 유저들에게는 프로들의 경기력과 운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수업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베리니 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건너뛰셔도 되니까 뒤쪽에 교전 부분만 보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항상 1등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특히 프로들의 경기에서는 서클의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 운빨만 게임이냐? 절대 아니에요. 총 12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자기장의 기회는 대부분의 팀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팀에게 서클을 거저주는 라운드가 있는 반면 끝도 없이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서클을 주는 경우에는 킬을 챙기면서 말 그대로 최고의 결과를 뽑아줘야 하고, 서클이 안 오는 경우에는 최선의 결과를 뽑아주면 그만입니다. 서클이 끝도 없이 도망간다면 비록 광탈을 해도 그게 최선의 결과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클을 계속 퍼주는 판은 모든 프로 선수들이 잘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최적 스플릿으로 최대한 서클을 먹어가며 안정적인 운영으로 상위권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진짜 실력은 자기장 운이 따라주지 않는 라운드에서 갈리게 됩니다. 서클이 자꾸만 도망가면 어쩔 수 없이 외곽 라인을 탈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게 비좁은 원 중앙을 어떻게 누가 잘 먹어 들어가느냐가 관건이고 실력차가 되기 때문이죠. 말은 쉽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요. 젠지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서클이 좋은 첫째 날에서는 1등을 2번이나 가져가면서 다른 팀들과의 격차를 손쉽게 벌렸고, 운이 없었던 둘째 날에는 비록 1등은 한 번도 못 가져갔지만 매번 최선의 결과를 뽑아냈죠. 다음 사진은 둘째 날의 첫 번째 자기장과 후반 자기장을 표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페이지 클랜과 젠지의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젠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클이 먼 경우도 많고, 특히 한 라운드를 제외하면 최종 서클이 랜드마크 근처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 페이지 클랜은 자기장이 너무나도 좋아요. 랜드마크를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귀신같이 첫 서클 아니거나 근처로 자기장이 잡힙니다. 6라운드 중에 무려 4라운드가 첫 번째 서클이 안쪽에 위치하며 마지막 서클을 떠먹여주는, 그냥 거저주는 라운드도 꽤나 많아요. 페이지 클랜이 내린 곳에서 후반 자기장이 형성될 정도로 자기장 운이 정말로 좋았죠. 반면 젠지는 울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운빨 만게임이라면 욕이 나올 법한 상황.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페이지 클랜은 56점을, 젠지는 무려 55점을 득점을 하였습니다. 절대 페이지 클랜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킬도 가져갔고 1등도 챙겼는데 젠지가 이 어려운 외곽 운영을 너무 잘 풀었기 때문이죠. 자기장이 젠지에게 웃어줬던 첫째 날을 제외하고 최악의 서클을 멋지게 풀어낸 둘째 날의 경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소름이 돋았던 첫 라운드입니다. 운영의 시작은 비행기 동선과 비행기 꼬리 체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젠지가 후반부에서 내렸기 때문에 비행기 꼬리 체크를 통해 추마세라, 로스레온스, 몬테누에보 등의 대도시에 다른 팀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또한 짧게 떨어뜨려 파밍을 하였기 때문에 워터짤과 뜨집짤도 분명히 확인이 되었을 거고요. 나중에 오더와 초반 동선 짜기에 대한 내용도 수업을 해드릴 거지만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젠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점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풀파밍 후 소극적인 정면 진행. 둘째,
워터 짤의 정면 진행을 활용한 워터 오른쪽 능선의 활용. 셋째, 라코의 정면 진행을 활용한 왼쪽 서클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야 서칭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인서클이 좀 적죠. 비행기 동선상 오른쪽 서클 안쪽에 많은 팀들이 몰릴 것이고 미나스나 임팔라 등에서 북쪽 회전을 돌 수도 있기 때문에 뒷각에 대한 압박도 존재합니다. 젠지는 서클 외곽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미나스나 임팔라에 비해서 북쪽 회전 동선이 짧고 여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북짤과 워터짤 그리고 라코가 정면 동선을 선택할 것이고 포조와 몬테 또한 정면 진입 동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출발 템포만 떨어뜨린다면 위쪽과 서클이 왼쪽 부분은 모두 젠지의 땅이 되는 거죠. 물론 변수는 존재하기에 돌다리를 두드리듯 고지대 거점에서 시야 확보를 해주면서 동선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예상대로 라코가 아래쪽 동선을 선택하였고 서클은 중앙으로 잡히게 되었네요. 일반 유저들 같으면은 정면 시야 내고 여기 돌집과 이쪽 능선을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외곽 운영은 인서클보다 정보가 많지 않고 서클을 극복하고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항상 안고 있죠. 따라서 정보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박혀있는 것이 아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안전한 만큼은 최대한 각을 넓게 써주셔야 합니다. 외곽을 타는데도 한 점에 뭉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기장 신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따라서 피오 선수는 왼쪽으로 크게 진행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서클에서 포조와 몬테가 정면을 진행할 것이고 발레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가 회전하여 7시 라인에 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왼쪽이 모두 비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줄기 시작할 때 서클 외곽에서 아주 넓게 퍼뜨려 정보력을 극대화하고 서클이 튠과 동시에 가진 정보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빈 곳을 찌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모두 대응이 가능하고요. 운영과 시야를 통해 단순한 운빨 게임이 아닌 수싸움으로 만들고 도망가는 서클을 한번 붙들어 잡는 게 외곽 운영이며 프로 경기에서의 실력입니다. 사실 이러한 운영은 프로 경기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전략입니다. 여기 엔투스 포스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아까 젠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젠지가 왼쪽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포스도 비행기 동선상 왼쪽을 크게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곽을 타기 때문에 인서클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젠지와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거의 줄기 시작할 때쯤 인원을 넓게 퍼뜨리고 서클이 튀자마자 바로 빈 곳을 찔러 들어가는 아주 멋진 동선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지개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로키 선수가 진입합니다. 빈집인 줄 알고 피오 선수도 시야를 뗀 상황. 이때 로키 선수가 혼자서 한 명을 끊어주고 킬로그 체크를 통해 남은 인원이 한 명이란 걸 안 젠지는 과감하게 푸시를 해서 정리하는 모습이죠. 원래 이 자리를 쓰려고 태민이 바로 각을 벌리려고 했으나 템퍼스톰에게 오토바이 2대로 먼저 먹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젠지는 창고 마을을 먹은 다음 이를 거점으로 몬테 끝선과 정면 진행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정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차를 붙여서 밀어버리기엔 양쪽 팀이 풀스쿼드인 걸 킬로그와 시야 체크를 통해 알 것이고 한쪽으로 붙이는 순간 양각이 나오기 때문에 정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템퍼스톰은 라자루스의 남은 팀원을 정리하기 위한 빌드업을 가져가게 되고 에스더가 이를 놓치지 않죠. 집에서 빠졌다. 얘네 정면 먹는다는 정보를 캐치하게 됩니다. 이때 젠지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장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우게 되죠. 라자루스를 잡아먹은 템포스톰을 잡아먹기 위해 피오가 각을 벌립니다. 피오의 진입과 동시에
샷 교환을 하여서 남은 팀원 2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피오는 안심하고 창고 마을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미친 빌드업입니다. 큰 대회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뿐더러 왜 이 팀을 밀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만약에 템퍼스톰을 밀지 않고 다음 서클이 튀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서클이 북쪽으로 튄다면 양팀 모두 여기 근처를 써주어야 하는데 아마도 교전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서클이 왼쪽으로 튀어도 진입 과정에서 방해를 받거나 교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서클이 튀어도 템퍼스톰의 압박을 계속해서 견뎌내야겠죠. 피할 수 없는 교전이라면 서클이 조금 더 넓을 때 그리고 쓸 수 있는 지역이 많을 때 잡아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기장이 줄고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뒷각에서 양각을 맞아서 진짜 그때는 운빨 게임이 되어버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템퍼스톰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연막 치고 팀원에게 붙는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오를 밀자니 3명의 포탑이 쏘아들 것이고 연막을 치고 버티자니 이미 피오에게 수류탄 각이 나와서 이것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요. 또 연막을 다 쓰게 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양각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연막을 빠르게 치고 팀원한테 붙이는 게 좋은 선택이 되는 거지만 각을 벌린 젠지에게 큰 타격을 입고 결국에는 밀리게 됩니다. 해오소 라인도 잘 밀었고 다음은 VC팀을 방어한 빌드업이 들어가야겠죠. 사실 이렇게 외곽을 타면서 서클을 뚫고 온 팀에게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어요. 차도 없고 보시는 것처럼 힐템도 방어구도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피를 안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힐템이 하나도 없어서 못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VC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에스더와 로키가 정면을 막으러 진입합니다. 일선에 위치한 에스더와 로키가 어그로 핑퐁으로 주의를 끌어준과 동시에 포탑 라인이 상대를 눕힙니다. 이걸 VC 입장에서 본다면 젠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샷이 사방에서 들어오고 있죠. 이게 바로 전략의 힘이죠. 양쪽의 팀과 샷 교환하던 젠지는 T1이 수류탄에 의해 정리된 것을 확인한 직후 샷각이 오른쪽으로 활짝 열리는 걸 감수하고도 TSM이 있는 곳을 미친듯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킬로그 체크를 통해 페이지 클랜의 힘이 세고 TSM의 힘이 약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클랜에게 1등을 내어주고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젠지는 킬 포인트를 먹으면서 2등을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서클이 미친듯이 좋았던 페이지 클랜은 2라운드에서 총 20점을 가져가고 서클 운이 없었던 젠지는 압도적인 운영과 경기력으로 19점을 가져가며 말 그대로 환상적인 운영을 보여줬던 라운드죠. 이렇듯 좋지 않은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빚어낸 라운드가 이번 라운드뿐만이 아닙니다. 숨겨진 전략과 미친 듯한 동선이 정말 많아요.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후에 추가적으로 다뤄드릴 것인데 만약 지루하다거나 어렵다는 댓글이 있다면 다른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프로 경기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차별화된 강의, 재미있는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